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가까운 시일 내 신용카드 사용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 전 세계 카드 산업을 주도하는 빅3 글로벌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가맹점 연합과 10여 년을 끌어온 법적 다툼에 이들 카드사는 가맹점들의 주장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가맹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거래상에 제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맹점들은 실제 상거래에서 현금 고객들에게는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카드 고객들이 추가 부담을 해왔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추가 부담금을 허용하는 중재안에 지난 19일 합의한 것입니다. 중재안은 직불카드에 대해선 추가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 고객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 고객만 추가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재안은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결정된 이번 중재안은 전 세계의 비자, 마스터, 아멕스 카드를 취급하는 국가들의 가맹점들에서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카드 사용 시 현금 사용자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이미 카드 사용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상점들이 이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지우기는 영업상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 단지 내 경수로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을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미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가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밝혔습니다. 한미연구소는 이날 자체 사이트에 최근 영변 핵단지 위성사진에서 플루토늄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병 생산을 목표로 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공장 가동 징후로 연료봉을 만드는 동안 열처리 과정 때처럼 지붕의 열처리 중 발생하는 그을음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지붕의 흰 얼룩은 연료봉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불산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장으로 보이는 인근 부지에서 대량의 회색 물질이 목격됐다며 이는 공장 건물 내의 연료봉 생산 과정에서 나온 재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에 확인된 이 시설들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를 이전보다 더 현대화하고 재가동하려는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폭탄 6개에서 10개를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을 여행하는 캐나다 시민들에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여행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호주 시드니 지역의 킹스크로스, 조지 스트리트, 달링 하버, 본다이 비치, 록스 등과 멜버른 지역의 세인트 킬다, 케언즈, 골드코스트 등에서 각종 범죄 사건이 자주 일어나면서 여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경보 발령은 최근 들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호주의 대도시에서 마약 밀매와 관련된 총기 사건이나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안전에 무방비인 여행객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여행지 경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정부도 함께 발령했는데 각국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음주로 촉발된 소위 묻지마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는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2건의 한국인 피살과 실종 사건으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의 조지 수리스 관광장관은 영국, 미국, 캐나다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경고는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 중 하나이며 좋은 평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35개 주요 통화의 올해 달러 대비 통화 가치 변동률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5대 경제위기 취약국들의 통화 가치는 달러 대비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캐나다의 루니와도 마이너스 6.46%나 급락하면서 이들 신흥 5대 취약국의 뒤를 이어 많은 폭의 가치 하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엔저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의 엔화 마이너스 17.29%와 원자재 시장의 둔화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호주 달러 마이너스 14.02%, 노르웨이 크론의 마이너스 9.35%의 뒤를 잇는 네 번째 결과입니다. 이들 신흥국가와 일부 선진국의 달러 대비 가치 하락은 지난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방침이 전해진 후부터 급락했으며 지난 18일 내년도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발표 이후 더욱 떨어졌습니다. 신흥국 측에서는 한국의 원화와 중국 위안화, 멕시코 페소화 등 3개국 통화만 상승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및 원유 시장의 불황에 영향을 받은 캐나다와 호주는 가치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엔화 하락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적인 의도도 숨어 있으나 짧은 기간의 급속한 하락으로 인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관광지에 일본 관광객들이 자취를 감추거나 해외 거주 일본인들의 일본 내 투자가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고전도 예상되고 있으며 캐나다 매장에서 자리를 내주던 일본산 전자제품이 다시 출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캐나다의 수출 부분은 다소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시장의 침체는 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도 우려됩니다. 지난 11월 25일 이후 밴쿠버 경찰에 실종 신고된 영국인 관광객 토마스 빌링의 행방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1월 25일 아침 9시경 이스트 브로드웨이 지역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여행 중 톰으로 불리운 그는 11월 말 중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향한 후 12월 7일엔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하이킹을 좋아했었고 밴쿠버 지역의 하이킹에도 큰 관심을 보았던 점을 미루어 그라우스 마운틴과 카필라노 워터쉐드 지역을 전문 구조팀과 함께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작업에도 빌링은 물론 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족 또한 11월 25일 이후 그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빌링은 170cm의 신장에 72kg의 체구이며 짧은 금발머리에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검은 자켓과 회색 밀리터리 스타일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리에서 한 방문 판매 여성이 범죄 예방센터의 이름을 이용해 알람 시스템을 판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알람 시스템을 판매하는 여성이 우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사칭하고 있으나 우리는 결코 제품이나 시스템을 판매하기 위해 가정집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예방센터의 카렌 리드 신두 씨는 이 여성으로부터 방문 판매를 상담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휴가철 외출 여부를 묻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우리 기관에서 나왔다며 집을 방문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랜 기간 레드 로빈슨 극장으로 친숙했던 코키틀람의 카지노가 블루버드 카지노로 리노베이션 후 재개관했습니다. 블루버드 카지노는 그동안 매출 위기로 고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과 함께 리브랜딩을 실시했으며 캐나다 최초의 하드락 카지노로 변모한 것입니다. 라즈무티 블루버드 카지노 대표는 음악 테마를 잘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락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유명 아티스트 관련 아이템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미 핸드릭스와 브루스 스프링스틴, 샤나이아 트웨인, 마돈나, 머라이어 캐리 등의 이름으로 갤러리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지노는 3년 전부터 경제 불황으로 인해 방문자가 줄어들었으며 설상가상으로 1번 고속도로가 공사하면서 접근성이 어려워져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지노 측은 공사 비용으로 $1,100만 투입해 리노베이션과 타이틀을 바꾸어 하드락 테마 카지노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밴쿠버 이스트 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에게 중고 핸드폰을 무료로 나누어지는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트랜드 호텔 소사이어티의 시니어 담당자 사라 블리스 씨와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 캠페인에 현재까지 500여 개의 중고 핸드폰이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블리스 씨는 이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핸드폰을 구입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시니어들의 경우 돌발적인 위급 상황이나 건강과 관련된 응급 상황 시 연락책이 없으면 위험하다며 캠페인에 참여한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핸드폰 중 300여 개는 웨이브 프론트사에서 기증한 것이며 그 외에는 밴쿠버시 곳곳에 설치된 기증 박스를 통해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큰 변동 없이 하락세를 유지해오던 가스 가격이 해가 바뀐과 동시에 상승세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광역 밴쿠버 지역의 평균 가스값은 리터당 1달러 26센트입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가스버디닷컴의 제이슨 토우스 씨는 신년이 되면 주민들이 도로 주행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며 봄이 되고 날씨가 좋아지면 겨울철과 비교해 평균 운전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어난 도로 주행 시간으로 가스값은 5월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고 1달러 45센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우즈 씨는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스값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급발진과 급가속을 피하고 천천히 운전하는 것도 가스 비용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라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연비 과장 광고 소송으로 미국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북미법인은 23일 미국에서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3억 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억 1천만 달러, 1억 8,5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현대차 보유자는 353달러, 기아차 보유자는 667달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국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 법원 관할로 통합되어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연비 문제가 한국의 공동연비 측정시설에서 일어난 절차상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62주년 향군의 날 기념식 및 재향군인의 송년 파티가 지난 21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연하마틴 상원의원, 이용은 한인회장 등 한인단체장과 재향군인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성순 재향군인회 회장은 기념 연설에서 세계 정세는 경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세습 집단은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해외 100만의 향군인들은 동포 사회의 길잡이로서 조국의 국방과 안보의식을 지각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향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안보의식을 선도해주길 바라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재향 군인의 서정길 고민호 회원이 공로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연하마틴 상원의원이 한인 미디어 기자들과 점심 오찬을 겸한 연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3일 코키틀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일보를 포함한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한인 언론 및 소식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연하마틴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한카수교 50주년과 한국전 정전 60주년이 겹쳐 많은 행사가 한국과 캐나다에서 열렸다며 한인 미디어들이 캐나다 사회와 교민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하마틴 의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일하다 내년부터 연하마틴 의원 보좌관으로 정식 근무하게 된 장주영 보좌관도 참석했습니다. 연하마틴 의원이 주도하고 장주영 보좌관이 배출된 한인 보좌관 인턴십은 현재 3기 과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1기 6명, 2기 4명, 3기 3명 등 모두 13명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6명이 오타와에서 상원의원 보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등 대표적인 차세대 양성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연하마틴 의원은 캐나다 전역을 연결하는 한인 네트워크에서 캐나다 정부의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정부의 현안 과제인 FTA 체결, 그리고 두 국가의 공생과 협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하마틴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상원 여당의 원내 부대표로 선출되어 클라우드 카리그난 상원 집권 여당 대표와 함께 상원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연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플랫폼.